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꾸었어요. 저 분위기만 바꾸은 뿐만 아니라 강의의 분위기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이제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 보려고 그러는데요. 왜 우리가 ETF나 펀드로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기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결국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ETF나 펀드는 분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산을 하면은 왜 수익률이 높아지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하면은 왜 수익률이 높아지는가? 그걸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공간 분산과 시간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적인 문제를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명정한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수익률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의 가격과 주식의 수익률을 다 구분하실 줄 아시겠는데요. 한번 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100이었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건 주식의 가격이죠. 주식의 수익률로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50%. 그죠? 그 다음 50에서 100으로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100%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2000년이고 이게 2001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은 계산하면 몇 %가 되겠습니까? 두 개 다 합치면은 50%가 나오니까 이걸 2년에 걸쳐서 됐으니까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은 25%라고 그럽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25%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주가가 100에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났는데 수익이 하나도 안 났는데 왜 연평균 수익률이 25%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 연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률의 실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100에서 100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0%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갭이 발생했느냐. 산술평균,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25%였는데 실제 투자 수익률은 0%가 나옵니다. 이거 이유는 바로 수익률이 변동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변동이 없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경우로 한번 움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00에서 110이 됐으니까 수익률이 몇 % 올랐습니까? 10% 올랐죠? 110에서 121, 11이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이게 역시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이거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이거 더한 것 20% 나누기 2 하니까 연평균 수익률은 10%입니다. 자, 100에서 121로 끝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복리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1 플러스 0.1의 제곱을 하면은 이게 121이 나옵니다. 이게 10%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실제 투자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실제 투자 수익률도 10%고 연평균 수익률도 10%입니다. 아까 처음 봤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25%인데 실제 투자 수익률은 0%였는데요. 이거는 두 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수익률의 변동성이었기 때문이죠. 수익률이 10%의 시작, 2000년에도 10%고 2001년에도 10%고 이렇게 수익률이 변동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것과 실제 투자 수익률이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수식으로 계산하면은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수식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이제 첫 번째 수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투자 수익률입니다. 실제 투자 수익률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대충 비슷한 관계를 가지는데 조금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연평균 투자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이죠. 이게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의 제곱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평균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의 제곱을 뺀 것이 실제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만일 이게 변동성이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처럼 10%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똑같게 됩니다. 이게 0이라서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제로가 되면은 우리는 실제 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의
각해돼서 실제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아지게 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이 값이 커지니까 이 값은 작아지겠죠. 변동성이 클수록 실제 투자 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으로 확실하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률이 같은 수익률이라도 연평균 수익률이라도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을수록 실제 투자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수익률이 있다고 그러면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투자론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변동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투자 수익률에는 변동성이 직결돼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성을 수익률 변동성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아니라요. 주식 수익률의 변동성을 이렇게 툭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공간 분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것인데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시간 분산입니다. 공간 분산이라는 것은 여러 종목을 섞는 것이고, 시간 분산이라는 것은 한 종목일지라도 혹은 하나의 포트폴리오일지라도 길게 투자하면은 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분산은 자산을 여러 개 섞는다고 하죠. 자산을 2개 섞거나 10개 섞거나 논리적으로는 똑같으니까요. 2개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X와 Y라는 자산이 있다고 그러면요.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산 합의 리스크. 합의 리스크는 변동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스크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변동성이라고 써도 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합의 리스크는 항상 개별 자산 리스크의 합보다 같거나 작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산 합의 리스크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를 포트폴리오에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X만 다 가지고 있다든지 Y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Y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개별 자산 리스크의 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리스크입니다. X를 가졌을 때, X만 가졌을 때, Y만 가졌을 때 이제 리스크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풀이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종목을 여러 개 섞는 것이죠. 여기는 X, Y만 나와 있지만은 A, B, C, D 뭐 해가지고 Z까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종목은 여러 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여러 개 섞은 거의 리스크는 각각 리스크를 합한 것보다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항상 같거나 작고요. 제일 작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X와 Y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걔가 마이너스 1일 때 자산을 합하면은 리스크가 제일 작아집니다. 우리가 집신장수와 남학신장수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집신장수가 수익률이 플러스가 낼 때 남학신장수는 그만큼 딱 마이너스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신장수와 남학신장수가 서로 합병을 하든지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X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14%라고 가정을 하고요. Y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이제 1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률이 똑같이 마이너스 하나가 5% 오르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5%로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 두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평균하면은 24% 나오죠. 나누기 2니까 자산은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평균 수익률은 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반반씩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그런데 자, 여기서 5%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는 5%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일 경우입니다. 5%가 오르면은 이거는 플러스 5%가 될 때 이거는 19%가 되겠죠. 평균 기대 수익률이 14%였어요. 그 다음 10%인 거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플러스 5니까 여기 마이너스 5%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5%가 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24% 나누기 2 하면은 12%인 것입니다. 변동성이 제로입니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이 두 개를 섞어 놓으면은
주식 수익률이 혹은 이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을 하든지 항상 12%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이 제로일 때는 수익률이 극대화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1일 때는 변동성을 제일 줄일 수 있고요. 자산 간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이라고 그러면은 섞거나 개별로 두나 다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기만 하면은 항상 우리는 자산을 섞을수록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자산을 섞은 게 뭡니까? 우리가 ETF, 펀드라는 뜻이 뭐냐면은 펀드의 제일 기본적인 속성은 여러 자산을 섞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집합 투자 자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자산을 집합시켜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왜 공모펀드에는 감독원에서 이렇게 자산을 많이 섞어 놓게 하냐면은 바로 이것처럼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분산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섞어 놓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변동성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공간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우리 주식 종목을 섞어 놓으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권하고 주식을 섞으면 또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을 섞으면 또 변동성이 줄어들고요. 거기에다가 절대 수익 펀드라든지 우리가 대체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섞어 놓으면 또 변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변동성을 줄여서 우리가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간 분산이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여서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간 분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분산이라는 것인데, 시간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로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의 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TF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TF 중에 종합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경우이든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주식.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ETF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ETF. 뭐 이것도 다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한 종목이니까 분산이 안 돼 있죠. 이거는 분산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전기차로 분산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든 말든 삼성전자의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이 아니라 항상 여기의 기준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본다면은 2000년의 삼성전자 수익률과 2001년의 삼성전자 수익률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상관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주식 수익률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쭉 이어지는 것들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수익률이. 자, 수익률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분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공간분산이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섞어 놓으면 분산이 줄어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종목이라도 장기로 이렇게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2000년의 주식 수익률, 2001년의 주식 수익률, 2002년의 주식 수익률은 마치 자산의 다른 종목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주식 수익률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투자했을 때 단위의 주식 수익률의 변동성, 그 다음에 20년 투자했을 때 변동성은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을 장기적으로 해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주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주식의 각 해의 주식 수익률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을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ETF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ETF, 중국 전기차 ETF, 그 다음에 나스닥 중에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어느 것이 변동성이 제일 낮겠습니까? 나스닥이겠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종목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고요. 이거는 종목이 전혀 분산되어 있지 않고 중국 전기차 ETF는 종목이 적당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가장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ETF나 우리 코스닥 ETF나 혹은 코스피 ETF나 이런 것들을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변동성을 이제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종목을 우리가 우량 종목을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 할 때도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 변동성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거기에 단점은 그것이죠. 우량 종목, 미래에도 우량 종목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도 우량 종목이어야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서 우량 종목인 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ETF나 안 그러면 종합지수 ETF나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한다면은 ETF나 펀드나 혹은 종합지수나 이런 걸로 분산된 것을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종목을 갖고 채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분산해서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가 권고하느니 S&P 지수를 사서 장기로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한 것이요. 그것은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철저하게 수학적 기반 하에 이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한 20% 되는 경우고 이거는 예를 들어 연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경우고 자주 안 일어나죠. 근데 이 사이에는 평균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타겟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을 타겟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1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을 타겟을 했을 때 얻을 확률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1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려면 확률이 높은 곳, 적어도 우리가 70% 정도에는 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타겟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예를 든다면요, 70%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연수익률을 대충 뭐 한 7%를 얻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장기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공간 분산과 시간 분산을 하자.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 분산과 시간 분산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공간 분산은 분산된 포트폴리오죠. 시간 분산은 장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대로 말을 새로 바꾸면은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 투자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ETF나 그 다음에 종합지수나 펀드 이것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로 노후 준비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어려운 걸 끝까지 따라와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예.